타이포그래피를 배워봅시다 시간입니다. 저는 김경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간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타이포그래피에서 여러 가지 간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 그리고 그 공간들의 상호 관계, 그리고 설정하는 그런 방법들,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런 간격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흰강 현상, 영어로는 화이트 리버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흰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자간 행간, 그리고 낱말 간격, 그리고 뭐 글줄 사이의 공간의 어떤 설정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 간격이라는 것, 글자 간격이 점들의 연속된 관계성, 이 얘기는 지금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속된 관계성을 규정을 하는 것이라면, 이제 글자 간격 말고 글줄의 간격이라는 것은 이제 글자들이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그 글줄끼리에 낱말을 이룬 다음에 낱말들이 연결이 되면서 글줄, 그러니까 그 글줄 사이에 펼쳐지는 그런 선들의 연속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가 타이포그래피에서 아주 중요하고, 그런 관계를 설정을 하고 규정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타입 세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자 말로는 조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조판이라는 말은 이제 나팔자 시대 때 그런 나팔자들을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배열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의 판에다가 짜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과거에 그런 그 단계들을 거쳤던 것에서 유래를 해서 이제 조판이라는 말로 용어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타입 세팅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그래서 흰강 현상, 그러니까 화이트 리버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글자 사이와 낱말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조절을 했고, 그리고 글줄 사이의 간격도 조절을 했죠. 그 사이의 간격들을 조절할 때 서로 간에 이 타입 세팅을 한 상태에서 긴밀한 영향 관계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로로 이제 좁혀지고 넓혀져 있는 공간, 간격의 넓이라든가, 아니면 세로로 넓혀지고 좁혀진 공간의 간격이라든가, 그런 긴밀한 영향 관계가 이제 깨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흰강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타입 세팅이 되어 있는, 혹은 타입 세팅이 되어 있지 않는, 어쨌든 글의 덩어리가 지면에 이렇게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들이 한 묶음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어도비 명조 스탠다드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한눈에 보면은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타입 세팅을 우리가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죠. 자간과 낱말 간격, 글자 간격과 낱말 간격도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글줄 간격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니까 그 관계성을 파악을 한다면은 지금 이 문서를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간이 좀 좁아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낱말 간격이나 아니면 글자 간격들이 다소 넓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자간은 넓고 행간, 그러니까 글줄 사이는 이렇게 조금 좁은 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읽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문도 그렇고 한글도 가로 읽기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내려가는데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공간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살짝 실눈을 뜨고 이 글자들의 이제 배치되어 있는 그런 균형감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게 글줄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려면은 주사선처럼 왼쪽에서 오른쪽, 어쨌든 가로 획으로 가로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보여야 하는데, 지금은 가로 스트라이프가 보인다기보다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세로로 하얗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화이트 리버라고 부릅니다. 화이트 리버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지금 텍스트가 이렇게 놓여 있는 이 네모 틀, 그러니까 지면에서 이 회색 박스처럼 네모처럼 이렇게 보여 있는, 그러니까 글자가 들어 있는 이 공간을 판면이라고 인쇄 매체에서는 부르는데, 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 이 판면에 네모의 회색을 진한 정도와 옅은 정도에 따라서 회색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회색도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글자가 이제 그 밀집도가 더 많고 글꼴이 조금 굵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밀집도, 그러니까 회색도가 조금 더 높아질 거고, 글자가 얇고 아니면은 글자들 간의 간격의 밀집도가 적으면은 회색도가 다소 낮겠죠. 어쨌든 지금 회색으로 박스로 표현된 가운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가로 스트라이프로 보여야 되는데 세로로 흰 흘러가는 그런 공간들이 보여지니까 가로로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때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잘못 읽힐 수도 있고요. 그렇죠? 좀 더 타입 세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낱말 간격, 띄어쓰기 간격들이 위에서 윗줄과 아랫줄에 띄어쓰기 간격이 이렇게 연결이 돼 보일 때, 그리고 그것들이 연속적으로 공간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화이트 리버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를 글줄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네모로 블럭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낱말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낱말이 있고 낱말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낱말 간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낱말 간격이 있고 글줄 간격이 있는데, 이 낱말 간격과 글줄 간격의 상호 상관관계에 의해서, 그 공간의 너비의 관계에 의해서 화이트 리버 현상이 생기거나 생기지 않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글줄 사이의 공간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타입 세팅을 할 때 자간을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글꼴을 선택을 하고 글자의 크기도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요소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선택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글줄의 간격일 거예요. 근데 글줄의 간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낱말 간격의 너비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공간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것은 앞에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을 왼쪽 정렬을 해 놓은 것을 다른 것은 조절하지 않고 양끝 맞추기로 설정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강제로 낱말 사이의 공간이 벌어지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조금 글자들의 미세한 부분을 조절하기 어려운 그런 MS 워드나 아래 한글 그런 프로그램들도 미세한 조절이 가능하긴 한데, 기본값,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 놓고 만약에 글자들을 단락을 설정을 할 때, 낱말 사이를 설정을 할 때, 자간을 설정을 할 때, 그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강제로 낱말 사이 공간이 벌어지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낱말 사이 공간이 있어요. 그 낱말 사이 공간이 지금 글줄 간격, 행간보다 더 넓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화이트 리버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글줄에서 시각적 흐름을 방해하는 수직 요소인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공간, 그 공간의 수직 요소들이 연결이 되면서 흘러내리면서, 그러면서 화이트 리버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지금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글을 읽는 방향성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수평으로 읽혀지는 힘, 수평으로 읽혀지는 힘이라는 것은 글줄을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가로 읽기로 읽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 한자나 아니면 한글도 세로 읽기로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 적이 있지만, 지금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의 문자들이 한글이나 영어나 다 가로 읽기를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으로 읽혀지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글에 읽히는 방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개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좁혀졌을 때, 그러니까 행간이 위에처럼 적정선 혹은 조금 다소 좁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 화이트 리버 현상이 만약에 불안하다면은 행간을 조금 더 넓혀주면은 그러면 그 가로로 읽히는 흐름이 더 강하게 힘을 받게 되고, 그리고 화이트 리버 현상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는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은 양끝 맞추기를 해서 강제로 낱말 간격이 벌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간을 조금 넓혀주면서 그래서 화이트 리버 현상을 조금 극복하는 그런 예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낱말이나 자간을 좀 더 섬세하게 조절을 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뭐죠? 그러니까 간격들을 균등하게 균형감 있게 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죠. 근데 그런 선택의 여지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행간을 넓혀서라도 이렇게 가로로 읽히는 힘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입 세팅을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은 잘 보이는 문서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또 미세하게 살펴보면 화면상으로는 섬세하게 잘 균형감 있게 다듬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미세하게 몇 군데에서 화이트 리버가 보이거나 균등하지 않게, 그러니까 알맞지 않게 짜여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렬 방식을 바꿔보는 거죠. 정렬 방식을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끝 맞추기를 했을 때, 아까 설명했듯이 양끝 맞추기로 조절을 했을 때 강제로 낱말 간격을 양끝에 맞추기 위해서 당기는 과정에서 내가 의도한 공간보다 더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한글보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가로형으로,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가로로 길게 나열되어 있는 낱말들이 한글보다 많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더더욱더 낱말 간격, 낱말 사이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왼쪽 정렬을 해서 오른쪽 공간을 이제 오른쪽 흘리기를 하면은 이렇게 내가 적용한 만큼의 그런 낱말 간격이 적용이 되면서, 그러면서 정렬 방식을 바꿨을 때 이런 화이트 리버 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하이픈이란 걸 넣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낱말을 끊어준다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로로 긴 낱말을 끊어주면서 하이픈을 주면은 그러면 공간들이 조금 더 균등하게, 낱말 사이의 간격이 균등하게 적용이 돼서 그래서 화이트 리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섹션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단락 설정 방법,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에서 단락의 글줄의 길이를 설정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좀 더 화이트 리버 현상과 그리고 적절한 타입 세팅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화이트 리버 현상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다룰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에서 다뤘던 흰강 현상이라는 것, 화이트 리버 현상이라는 것은 낱말 간격하고 글줄 간격의 상호 관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흰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글줄 사이의 간격이 낱말 사이의 간격보다 2배, 그러니까 2배 정도 크기라고는 하지만 2배가 아니어도 낱말 사이 간격보다 넓어야지, 더 크게 설정을 해야지 수평 흐름을 시각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수평의 읽히는 흐름을 강화시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적절한 글줄의 간격, 행간이 필요하다는 점이고, 글줄의 간격을 마냥 넓힐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글줄의 간격의 너비는 낱말 간격하고 상호 관계가 있고,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면 낱말의 간격들은 각 낱자들의 자간, 글자들의 간격에 영향을 받아서 낱말 간격의 너비가 설정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격 설정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흰광 현상에 대해서 화이트 리버 현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